발주자 3차 시에서는 빛공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빛은 공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지나친 어떤 조명들은 빛이 지나치면 빛도 공해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위성으로 한국을 찍었더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입니다. 어디가 환하게 보입니까? 서울 쪽, 광주, 대전, 전주일까요? 전주, 부산, 대구, 뭐 이렇게 굉장히 밝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G20개 국가의 인공 조명의 밝기를 측정해 봤더니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빛공해 정도를 분석해 가지고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발표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미국의 위성을 이용했고요. 전 세계 80% 이상은 빛공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공해가 가장 심한 국가라 이탈리아인데 전국도의 90.3%, 불행히도 한국은 89.4%. 우리나라 밤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다음 빛공해 지역과 거주지가 겹치는 비율, 그러니까 인구별 노출량이 많은 곳,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한국은 전부 다 이 빛에 대한 어떤 노출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빛공해에 취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가 전 국토의 100%가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가 넓은 호주는 빛공해 영향력이 0.9%로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인구 밀도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캐나다는 2.7%로 두 번째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공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공해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과도한 빛이죠. 과도한 빛.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 집이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저층 같은 경우에 1, 2, 3, 4층 같은 경우에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빛이 너무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불빛이 침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커튼을 쳐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입광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주거지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명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눈부심, 특히 차량 라이트라든지 눈부심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출되는 빛이라고 그러죠. 가로등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출되는 빛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이런 것들은 빛공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주거지라든지 이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빛공해의 개념은
장해광란,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빛이 뭐냐면 조명 효과가 의도하지 않는 구역까지 침투해서 피해를 입히는 현상. 그러니까 가로등이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데 위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장해광이라고 그러죠. 또 광고를 했는데 여기만 밝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밝아서 문제가 되는 것. 눈부심. 눈부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우리가 자동차 라이트가 정면을 붙이면 눈을 볼 수 없어요. 요즘 가로등은 또 LED 등이라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강력한 빛이 눈에 노출돼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현상, 이런 것도 우리 눈부심. 군집된 빛,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움 유발하는 이런 군집된 빛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늘이 밝아짐, 빛을 이렇게 위쪽을 보여줘서 상방향으로 노출된 빛이 대기 중에 수증기, 먼지 이런 것들에 굴절 산란되면서 하늘이 우리가 밝은 곳에 하늘 쳐다보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시골 같은데 어두운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데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총총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옹주 가면 불을 보러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러 가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방지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 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공해는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과도한 빛을 발생을 시켜서 국민 건강 또는 환경 이해를 끼치는 것. 여기까지가 빛공해죠. 빛공해. 그다음 여기는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목적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공해의 정의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인공조명이 과도하게 사용해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 나오고 또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되는 거, 그러니까 누출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방해한다든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글로 그냥 설명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하늘이 밝아지는 아까 뭐였죠? 상향광이라고 상향광, 장애광, 또 눈부심, 군집된 빛. 장애광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투사, 우리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수면 장애, 잠을 못 자면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다음 농작물은 잘 자랄 수 없어요. 빛이 계속 비치고 있으면은 그래서 쭉정이가 무성한 벼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 과일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철새들은 너무 밝아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죠. 그 다음 천체 관측이 안 되고 너무 밝으면, 그 다음에 교통기관, 교통신호를 잘 보일 수 없고 운전자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피해가 있어요. 북유럽에 가면 그 봄철의 경우에 백야라는 시기가 있어요. 백야. 제가 그때 한번 가봤는데 밤 9시가 돼도요 낮처럼 혼해요. 그래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이니까 뭐 계속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커튼을 치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북유럽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름철에는 백야가 오고 겨울철에는
뭐 낮이 뭐 길이가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빛공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광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주자에게 빛공해 영향, 뭐 이건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은 자세히 다 한번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빛공해 피해는 눈부심 현상, 또 빛의 확산, 그래서 사람의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가로등과 같은 고희도, 뭐 광원, 과다 광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 집, 주거 공간에 과도한 침입광 노출로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체 리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집중력이 감소가 된다든지 스트레스, 편두통, 그 다음에 뭐 넓은 데에 가면 공포증을 나는 광장 공포증 이런 정신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감해야 되냐? 조명기구를 눈부심이 없게 한다든지 침입광이 안 나타나도록 바꿔야 되겠죠. 상황장 억제하도록 차광장 길만 이렇게 갓을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도 이 편배강, 그러니까 주변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불필요한 조명기구 사용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필요한 만큼만 조명기구를 설치해야지만이 그 공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공해의 인체 영향은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시각의 교차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리듬을 갖게 하는 게 이게 빛인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낮에 하고 저녁에는 자고 이런 이제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해한 작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작업 환경 때문에 이분들은 건강검진도 별도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관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좀.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체 리듬에. 이게 이제 침입광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불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빛공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로등 불빛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나 천체 관측의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자동차 운전, 자전거 이용 보행자 등의 피해를 미친다 하는 것은 이런 이렇게 넓게 퍼지는 확산한 조명기구는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보행자, 운전자의 눈부심, 눈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 우리는 시인성 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호등이나 광원을 혼동해서 사고 발생해서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신호등이 이제 뭐 불빛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관측에 뭐 이건 당연히 상황강이 일어나면 어쩐다 했어요? 밝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하늘에 있는 먼지나 수분으로 이 불빛들이 확산돼 가지고 밤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든지 달을 볼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빛에 대한 지도예요. 우리나라 빛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 서비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길거리의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이죠. 뭐 눈부심보다는 적정한 어떤 조명이 될수록 해야 되겠죠. 외부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이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인공 조명은 생태계나 생물의 교란을 일으켜요. 산란장에 새들이 알을 못 낳는다든지 또 생식 주기가 변화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철새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가 이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지연돼서 그 벼 같은 게 잘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죠. 이런 이제 악영향, 나쁜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분류를 보면 야행성 조류의 서식 분포, 철새 이동 경로 뭐 이런 것들이 이탈한다든지 조류 충돌이라 하죠. 건물과 충돌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같은 거 야간 조명으로 이제 골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곤충들이 그 밤인데 낮인지 알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좀 보호를 받아야 할 종들이 이게 희귀종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개구리 같은 이런 양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행성 개구리 밤에 어떤 개구리들이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에는 짝짓기 하려고 막 울잖아요. 근데 너무 밝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식 주기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식물에게는 낮처럼 과도한 조명을 하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구리가 빛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갈 곳이 아닌 도로로 들어가죠. 이래서 차에 깔려 죽죠.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물 교통사고, 도로 교통사고, 길에서 일어나는 로드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생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노랑부리 바다새가 이런 불빛이 너무 많으니까 섬의 빛공의 영향으로 어린 새들이 첫 번째 야행 비행에서 지상에 도달한 후 빛공유 때문에 이륙을 할 수 없어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조명이 전부잖아요.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부속 장치인데 공간 조명은 가로등이나 보안 등 공원에 있는 등 이런 것들 말하고 광고 조명은 5개 광고 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5개 광고물 간판들이죠. 네온사인 이런 거. 장식 조명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5층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간 경관을 위해서 숙박, 일항업소, 교량 등의 한 경관 조명을 말하는 거죠. 경관 조명. 우리가 야경을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장식 조명이죠. 이런 시간을 이제 먼다든지 눈부심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공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사람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빛공해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쩌냐면, 조명기구 증가되면 그 빛공해 민원이 우리가 모르게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사례도 많고, 보시면 2017년도에 연간 수면 방해 건수가 55.5%, 농작물 피해가 1621, 23%, 생활 불편이 14. 약 15%, 눈부심이 6.5, 이렇게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빛공해 국토 면적의 세계 2위, 노출 면적 세계 2위고 별 보기 힘든 한국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만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빛공해 전체 민원, 서울의 민원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다. 강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공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환경의 현황은 어떻게 된가, 조명기구의 설치 관리 빛공의 현황이나 그 다음에 빛공의 영향을 분석해요. 인공조명이 동물, 식물,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농림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천체관청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빛공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조명기구별 빛공해, 여기 보면 그 아시죠? 서울에 가면 동대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동대문 의료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디자인 센터라고 그러죠. 근데 밤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간판에 여기 발광 강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투과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랜드마크용 조경이 있죠. 장식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 장식 조명, 여기 이제 그 어떤 경관 야경을 위해서요. 건축물 업라이트, 여기 밑에서 쏘아주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쏘아주는 상향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밤의 경관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대부분 다 빛공해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공해 유형이 갈수록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뿐만 아니라 5개 체육시설, 주유소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명시설로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골프 연습장, 어떤 뭐 테니스장, 이런 야간 조명 등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조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디어 파사드라는 게 있는데, 되게 이제 서울역 앞에 가면, 옛날에 대우 빌딩이라고 있어요. 뭐, 지금은 연세 빌딩이라고 그런가? 이런 대우 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 이렇게 그 빛과 또 미디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래픽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 이용하여 밖의 색상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 방식, 미디어와 파사드를 합쳐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뭐 경관 이런 것들,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조명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내 조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가, 또는 자동차 전조등도 지금 LED로 바뀌고 있는데 눈부심을 되도록이면 좀 적게 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이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전멸이나 유색 옥외 조명, 뭐 껐다 켰다 하는 건 네온사인 같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명을 했고, 이게 과도한 조도라든지 눈부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만 따졌는데, 사전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어떤 새로운 조명 기구에 의해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한가 안 한가를 사전에 이제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승인하는 제도,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기구 설치 후 조도, 희도를 측정 점검하는 것에서 이제는 설치하기 전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저도의 예측 평가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죠. 훨씬 좋은 방법들이잖아요. 돈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도 밝기, 침실이 없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차광판을 부착한다든지, 조명기구를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교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조명 램프를 낮은 출력으로 교체하고, 조명기구 설치 높이도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무릎 높이 그 조명도 꽤 있어요. 되게 주거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프랑스에 어떤 그 섬 있는 곳을 가는데 여기서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경관 조명이 가로등 하나도 없고요. 우리 이 바닥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 있죠. 바닥에 점처럼 생긴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깜깜하죠. 근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야간 조명 그러니까 생태나 여러 가지 빛공해 방지를 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공해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이제 전등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밝았는데 이런 전구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훨씬 더 빛공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 기술, 5개 조명을 원급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빛이 너무 센다든지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빛공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별이 보이는 하늘을 회복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빛공해에 그 별 보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빛공해 방지 계획이에요. 이렇게 총 우리가 별을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이 우리나라 빛공해 방지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밤하늘의 별 우리 모두 노력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보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벙커의 빛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수 예술랜드도 생겼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그래서 빛의 어떤 현란한 어떤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각종 조명이라든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또 예술적으로도 또 무대 공연하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명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야지 멋있는 무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지나치게 침입이 된다든지 성형광이 된다든지 눈부심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인체라든지 생태계에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빛공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